차라리 더 제가 애정을 갖고 모두의 보약에 네 번째 원고를 썼던 필링스 게임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게임은 제가 그전에는 만나보지 못했었어요. 이 필링스는 제목 자체가 영어로 먼저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feel이라는 느낌이라는 것과 링크, 연결되다 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만든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임이다. 제목만 보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 사실은 그런데 얘는 두 개의 낱말이 합쳐진 그런 단어야. 오늘 어떤 친구와 우리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던져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링스는요, 감정을 주제로 발견, 추측, 표현, 확인하는 즐거움을 규칙화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 추측, 표현, 확인 이게 바로 이 게임의 방법입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추측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왜 그런지 표현하고 그다음 서로 이야기 나누는 확인 시간까지 가져야 이 게임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2015년에 출시되었고 이 게임을 만든 작가는 딕싯을 만든 작가예요. 딕싯을 만든 진 루이스 로비라라는 사람과 빈센트 비덜트라는 사람이 같이 협업을 했고 정신과 전문의의 감수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8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10세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3인에서 8인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은 사실 20분에서 40분 정도로 기본 플레이 시간은 보고 있는데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서로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수업 시간 굉장히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기본 메커니즘은 배팅과 블러핑, 스토리텔링, 팀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감정 표현과 공감 소통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제가 필링스의 재미 요소를 딱 꼽아라 라고 하면 요 세 가지를 꼽아보고 싶어요. 우선 다양한 상황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상황을 가족 공감, 친구 공감, 학교 공감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요. 흥미로운 다양한 상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시간과 파트너의 마음을 공감하며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의 경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알고 나서 신뢰하고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챙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의 구성물은 세 가지 주제의 상황 카드가 120장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20장 안에 각각 한 장 안에도 세 가지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60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제시받을 수가 있고요. 감정 카드 24장. 여기 보시면 이렇게 X, 그다음에 중립,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게 감정 카드고요. 투표 카드, 숫자로 된 투표 카드 72장, 감정 트랙, 가운데 점수 계산할 수 있는 감정 트랙과 파트너 카드, 파트너를 정할 수 있는 파트너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게임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우선은요, 파트너를 정하고 상황을 듣고 감정을 정하는데요.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하나씩 정해줍니다. 그리고 감정을 공개한 후에 서로가 왜 그 감정을 골랐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점수를 계산하고 감정 카드를 하나 바꿀지 말지 결정해 봅니다. 들어있는 감정 카드들입니다. 감정 카드는 긍정, 중립, 부정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긍정과 부정 카드는 9장씩, 중립 카드는 6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파트너 카드를 이용해서 파트너를 정할 건데요. 파트너 카드는 저희가 게임이 3명부터 8명까지라고 했잖아요. 짝수일 때는 이렇게 2개씩 있는, 같은 그림이 2개씩 있는 파트너 카드를 인원수만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홀수인 경우에는 같은 그림이 3장 있는 이 빨간색 카드를 함께 사용하셔야 됩니다. 3명인 경우 이 빨간색 카드만 사용하면, 3명인 경우는 사실 짝꿍을 정할 필요가 없고요. 5명일 경우는 2개와 3개 합쳐서 5개짜리, 7명일 경우는 2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홀수명일 때 사용하는 카드를 조금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항상 라운드마다 파트너를 정해주면 둘의 경우에는 나랑 짝꿍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 그리고 짝꿍의 감정만 맞추면 되고 점수를 계산할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홀수일 때는 A, B, C 3명이 있을 때 나의 감정을 맞추는 건 똑같아요. 내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A는 B를 맞추고 B는 C를 맞추고 C는 다시 A를 맞추고 이렇게 서로 한 명씩 맞추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네, 요거 점수 계산할 때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3명일 때는 3장의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 자, 파트너가 정해졌으면 이제 상황 카드 중에 원하는 카드를 한 장, 처음에 뒷면으로 되어 있는 더미에서 원하는 공감 카드, 뭐 친구, 여기에는 친구, 가족, 친구 공감, 가족 공감, 사회 공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고 싶은 공감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의 더미만 사용하셔도 되고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3가지 공감 카드를 모두 더미로 만들어 놓은 후에 각자 이야기꾼이 될 때 고를 수 있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펼쳐서 이 3가지 상황을 읽어보고 그 중에 하나의 상황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이 3가지 상황이 다 너무 지금 나랑 안 맞다라고 하면 1번 또는 2번 정도는 바꾸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길어지기 때문에 1장 정도만 바꿀 수 있어 라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게임 방법 기본 게임 방법은 1장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사회자가 이제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나의 감정이 무엇일지 틀에게 펼쳐져 있는 8개의 감정 중에서 가장 나의 지금 감정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를요. 투표 카드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그 감정 틀에게 둘레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자기 번호를 내려놓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나의 앞에 하나를 뒷면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지 그것도 같이 짐작해 보면서 이제 감정 카드를 내려놓으시면 되는데요. 짝꿍인 경우에 내가 선택한 나의 감정 번호는 내 앞에 그리고 상대방 내 짝꿍의 감정은 무엇일지 정한 것은 상대방 앞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을 공개한 후에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꼭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먼저 학급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른 친구가 너 좀 조용한 성격이라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친구가 사실은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였구나라는 걸 서로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점수를 계산할 때는 나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상대방이 맞춰줬을 때는 내 앞에 이렇게 번호가 같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맞춰준 게 되니까 나의 감정도 맞추고 상대의 감정도 서로 맞췄어. 서로 잘 통했어. 이럴 때는 3점이고요. 나는 맞췄거나 또는 상대방을 맞췄거나 둘 중에 한 명만 맞췄을 경우에는 서로 모두에게 1점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 서로 다 틀렸다라고 하면 0점이에요. 여기 지금 숫자 카드 중에서, 투표 카드 중에서 숫자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 투표 카드는 감정 트랙에 감정이 1번부터 8번까지 8개가 깔리기 때문에 1부터 8까지 있는데, 요 특별히 들어있는 이 그림 카드는 공감 카드로 나의 감정을 1번부터 8번까지 먼저 정했어요. 근데 상대방도 나랑 같은 감정일 것 같아. 그러면 같은 숫자가 없잖아요. 이럴 때 이 카드를 상대방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친구들이 조금 계산할 때 헷갈려 하는데, 이게 이제 옆에 있는 노랑 2와 같은 번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초록으로 펼쳐져 있는 2와 같은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걸 따져주실 때 조금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인 경우에는 조금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실 때 집중해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고 나면 이제 8개의 감정 중에 내가 이 감정은 조금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서로 같이 이제 플레이하는 인원들이 다 같이 이야기 나누어서 한 장 정도를 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까 보셨던 감정 카드가 긍정, 중립, 부정 이렇게 3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요거를 나머지 더미들을 옆에 섞지 마시고 따로 두신 후에 긍정을 빼시면 긍정을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한번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버린 카드는요, 다시는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이들한테 꼭 인지를 시켜주시고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수업을 하면서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매 라운드마다 하나씩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폐하의 7주가 되면서부터래요. 근데 제가 그게 되게 놀라웠었어요. 한 3개월, 4개월은 지나야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초등 3, 4학년이 되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고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저는 필링스 게임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또 상대방의 감정도 그냥 나처럼만 생각하지 않고 얘는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3학년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게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처음 시기는 3학년 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논리적으로 이제 모든 상황들을 인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또 주도적으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 5, 6학년과 게임을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추상적 사고도 발달하고 자신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하는 시기가 되는데 이게 성호르몬이 막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크는 거랑 감정이 크는 게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되게 힘들다고 해요. 뭐가 힘드냐? 내 감정은 잘 알아. 그런데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럴 때 또 필링스 게임을 같이 하면 좀 사실 대놓고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아이들이랑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줄 수 있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아이들이랑 수업에 들어가서도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필링스 게임을 할 때는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임의 장점도 그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는 이야기 이런 거는 게임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냥 이해하는 시간으로 또 공감해주는 시간으로 가져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감정 트랙이고 그다음에 여기 점수 마커가 색깔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감정 트랙이 앞면, 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숫자가 쓰여 있느냐 없느냐고요. 요거는 이제 점수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은 라운드가 모두 한 번씩 이야기꾼이 되어보는 게 기본인데 인원이 좀 적고 시간이 좀 많다 그러면 2번 정도씩 돌아가면 되기도 하고요. 또는 감정 트랙의 밖으로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승리다라고 정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숫자들이 1부터 8까지 이렇게 있고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게 긍정의 감정, 그 다음에 선 3개가 그려져 있는 게 중립의 감정, X가 그려져 있는 게 부정의 감정이에요.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3장, 2장, 3장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세팅을 이렇게 긍정에서 3장을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중립에서 2장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쉽게 하려고 제가 이거를 직접 들어오시거나 하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정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공감 카드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무료로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2번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짝꿍의 감정은 4번일 거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4번일 거다라고 생각하셨고, 자, 김은혜 선생님은 4번 그리고 4번을 고르셨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내가 4번을 골랐는데 상대방도 4번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카드, 상황 카드는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걸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누군가 맞췄죠. 네. 김지선 선생님은 김은혜 선생님의 감정을 맞춰주셨고 김은혜 선생님은 김지선 선생님의 감정을 맞춰주지는 못했어요. 이럴 때는 점수는 우선 1점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맞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김지선 선생님은 왜 신남을 고르셨을까요? 근데 2번을 골랐대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김은혜 선생님은 무서운 걸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김지선 선생님은 되게 활발하고 액티브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서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얼굴만 봤는데 오늘 이 2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 가지 정도는 알고 간 게 되네요. 자, 이 게임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상황 카드를 읽고 나의 감정을 정하고 상대방 감정을 정한 후에 왜 그런 감정을 정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점수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게임의 핵심인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많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라운드, 2라운드는 그렇지만 3라운드가 넘어가면서는 조금 이제 말도 풀리고 마음도 조금 열리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 마음을 많이 표현해 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게임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3, 4학년 또 5, 6학년 조금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 또 서로 감정 표현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게임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1차 시에는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맞춰보기만 하는 시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차시 들어갈 때는 꼭 얘기해야 돼 라고 해서 1번, 2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요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3학년에서 5학년 친구들이 같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서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 팀을 라운드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그 친구랑 내가 몇 번을 고를지를 얼굴 표정으로 막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 감정 카드를 보시면 감정 카드에 모두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지 말고 좀 이야기를 해주지라고 했다가 원래 게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덕목이 재미잖아요. 네, 이런 재미들을 또 자기들이 알아서 또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붐 게임은요. 폭탄 감정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시냐면 이때는 카드를 긍정과 중립, 부정을 나누어서 한 번씩 게임을 하셔도 되고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얘를 다 섞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카드를 다 섞은 다음에 한 장을 펼쳐서 이번 라운드에 폭탄 감정을 정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냥 그 할리갈리 같은 간단한 게임인데요. 그리고 나서야 가운데 더미를 둔 다음에 자신의 차례가 되면 카드를 한 장씩 자기 앞에 펼치면서 나온 카드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폭탄 카드가 나오면 그 사람이 실패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지만 아이들이 감정 카드의 감정들을 모두 읽어보고 들어볼 수 있는 기회로 가지실 수 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으로 말해요는 순서대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요. 감정카드 더미의 맨 앞에 한 장을 보고 그거를 표정으로 표현하면 손을 들어서 이건 무슨 감정이에요? 라고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카드는요. 이구동성 게임이에요. 환상의 짝꿍 니맘 내맘 게임 이렇게 하는데 2명씩 짝을 정합니다. 그리고요. 감정 카드를 모두 섞어서 하나의 더미로 만든 다음에 2장만 펼쳐두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카드를 섞은 다음에 한 장을 펼쳐서 상황을 읽어주고요. 감정을 고른 다음에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감정을 말하는데 둘이 똑같은 감정을 말했다라고 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돌봄교실이라던가 이런 단체 수업을 할 때는 2명씩 아예 그냥 팀을 세워놓고 팀을 쭉 줄 세우고 앞에 칠판에서 2개씩 뭐 PPT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감정카드를 계속 띄워주시면 좋고요. 아니라면은 조금 붙여가면서 앞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게 하고 뒤로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신체 활동까지 같이 겸하시면 훨씬 재미난 시간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다면 자, 정하셨나요? 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네, 통하신. 둘 다 신나시는군요. 저는 약간 걱정이 되던데. 네, 걱정인 분은 안 계신가요? 영원히 나이 먹지 않는 건 나는 걱정이다. 이런 게임 메커니즘에서 변형할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저희처럼 이렇게 단체로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진행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단체 게임은 한 사람의 마음만 맞추는 걸로 바꿔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파트너는 라운드마다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운드마다 변하지 않고 한 번 짝꿍을 영원한 짝꿍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가져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필링스 열혈 감정론은 이건 청소년기 아이들이랑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부정적 감정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우선 단체 게임 너의 마음은 한 사람의 마음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꾼이 된 사람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감정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이야기꾼의 감정이 무엇일지만 맞추면 되는데요. 이 이야기꾼은 자신의 감정을 맞춰준 친구들에게 위로의 점수를 받는 겁니다. 위로 점수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위로와 공감 점수. 나를 공감해주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면 위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게임을 온라인으로 중학교 친구들이랑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목을 통화였는가
라고 해서 서로 통할 통자를 써서 토큰을 만들어서 주는 걸로 이렇게도 활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만 상대방의 마음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카드도 같이 내려놓고 그리고 내 감정과 이야기꾼의 감정이 통했다면 추가 점수,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또 확장시켜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트너를 정할 때 제가 사실은 이 게임을 처음에 진행할 때 파트너를 라운드마다 바꿔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들과 게임을 처음 진행할 때 파트너를 바꾸지 않고 계속 게임을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점이 있었냐면 그때 8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2명씩 파트너를 하니까 4팀이잖아요. 어떤 팀은 너무 신기하게 처음부터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은 보니까 처음 맞추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두 번째 맞추고 하는 동안에 계속 통하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점수가 좋았고 두 번째 팀은 한쪽은 계속 맞추고 한쪽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 사람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서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어떤 팀은 1라운드에서는 틀렸어요. 2라운드에서는 한 사람만 맞췄고 3라운드부터는 계속 맞추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계속 같은 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런 루틴 그런 것들로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들에게도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사용을 하시냐면 아이들이 좀 많이 친해 이럴 때 말고요. 또는 저한테 질문 주실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게임을 선생님들이 연구모임 같은 데서 좀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고 싶은데 서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일 때 파트너를 바꾸지 말고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아가고 싶다. 이렇게 짝꿍을 정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새로 만났어. 잘 몰라.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야 카페에서도 2번의 챌린지가 있었는데요. 필링스 마무리 활동으로 전 감정일기장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카페에 예전에 올려두었던 요 폼 자료도 있고 하니까 또 2번째 자료에서는 감정 트랙에 있던 그 감정들이 전부 적혀 있어서 초기 버전은 이렇게 감정 카드를 가운데 펼쳐두고 게임이 끝난 후에 아이들에게 오늘 게임했을 때 소감을 3가지 감정 카드로 정해봐라 라고 하고 이걸 올려놓은 후에 밑에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했는데요. 2번째 버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일기처럼 써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필링스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보드게임 수업을 하신 후에 집에서 숙제로 매번 써오게 하신다거나 마무리 활동으로 하시면 어떤 게임이든 게임을 하고 나면 감정들이 남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 한 명이 게임을 한 후에 소감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너무 예쁘게 적어서 요 카페에 한번 올렸던 그 내용이에요. 네, 확실히 글을 꾸준히 쓰는 친구라서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친구거든요. 네, 그런 친구가 적었던 거 한번 공유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